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2편이죠. 당신만 건축하면 폭망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이번 2편에서는 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폭망하는 건축공사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제고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금 지급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1편에서는 60평 이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렸죠. 그런데 60평 이상은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공업체에게 건축을 맡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공사대금을 어떻게 넘겨주냐, 뭘 믿고 넘겨주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 계약서에 따라서 지불하면 되냐 이건데, 절대 이렇게 계약을 하면 폭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60평 이하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조공사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 부분 시공이죠. 정화조, 창호, 벽돌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부분 시공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만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게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내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금 지급 보증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 어떻게 포함시키면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선 건축 사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창에 건축 사기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건축 사기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분이 2017년 3월경에 내가 갖고 있던 현금과 담보대출, 보통 다 그렇죠. 자기 돈으로 공사하기 어려우니까요. 신용대출로 빌린 모든 돈을 사기당했다. 자신은 어학 강사, 원어민 강사, 그런 채용팀을 거쳐서 서울 목동에서 영어 교육 관련된 회사에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대요. 그리고 와이프는 대학 병원 병동 간호사였다 그래요. 창피하지만 나보다 수입이 많았다 그러는데, 창피한 게 아니고 부러운 거죠. 연차가 되면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연금도 나온다. 그런데 2014년 제주 서귀포의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전세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서울 목동에서 제주도로 가셨네요.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제주살이를 했다. 한 달 살기 하우스들을 검색하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짓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땅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돌고 보고 또 보았다. 여유롭지 못한 자금으로 매입해야 하니 더욱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업체를 만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다가 보이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을 찾아냈다. 상가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찾은 것 같아요. 벌이가 없다 보니까 상가주택에 본인 거주하면서 1층은 세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사와 시공사를 찾아다녔고, 시공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다. 정말 뭐에 홀린 듯 돈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건축사와 시공사 중에 시공사와 먼저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다가 보인다, 이런 데는 또 큰 대로변이다. 건축 심의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만나는 것이 통례죠. 그런데 건축 심의에 어렵게 억지로 조건부 동의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 최고의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시작된다는 거는
이제 부지를 마련했으니까 건축이 시작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왔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2017년 3월 어느 날 공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었고 거의 수법이죠. 이렇게 거의 기초 공사만 끝난 수준으로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여 시공사 사장에게 연락해보면 인력이 내일 모레 온다, 다음 주에 오기로 했다, 비가 와서 못한다, 심지어 햇볕이 뜨거워서 못한다 등등 가지각색의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지 않았을 때 알아차려야 했다. 이게 아주 수법입니다. 계약금을 받게 되면 공사를 중지하죠. 또 덤핑 수주를 했다느니 공사 대금을 잘못 책정했다. 이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죠. 그것이 전형적인 건축 사기범들의 행동이었음을 몇 달을 버틴 후 애간장을 녹인 후에 돈을 요구하고 찔끔 진행하고 또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건축주에게 돈을 조금씩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줄 수 없었겠죠. 의심이 부족했던 내 잘못이 100% 작용한 덕분이다. 그래서 뭐 자신을 탓하는데,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작가도 원고료 떼이는 작가 많고요. 법조인도 서로 돈 거래해서 못 받는 법조인들 많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눈앞이 깜깜했다. 이미 준 금액이 꽤나 있었던 터라 건축비의 거의 80%를 입금을 했대요.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돈을 준 거죠. 근데 공사는 진행 안 되는 거죠. 나는 사기와는 거리가 먼 인간인 줄 착각했다. 그래서 자신을 인간으로 표현하는데 자신을 책망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현금, 대출까지 받아서 모자라다고 했던 돈을 지불했었고 집을 짓기는커녕 대출빚만 진 남들이 흔히 말하는 빚쟁이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실업 상태에 아들은 5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정말 갓 100일이었고 집도 좁은 곳으로 이사를 와야 했다. 그러니까 전세였다가 작은 집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딱한 사정이도 이분이 어떤 걸 실수했을까요? 80% 건너간 거요? 계약금이 얼마? 중도금이 얼마? 잔금이 얼마? 이렇게 도급 계약을 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다 하죠. 그런데 80% 넘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계약 방법은 기성금에 따른 대금 지급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5억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면 4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4억만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시공업체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금화나자에서도 벽돌 시공 의뢰가 들어왔다. 시공업체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시공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 본인이 한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뭐 벽돌공 하루 일당이 27만 원인데 50% 미리 지급 안 해주면 시공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성금 주겠다. 그러면 성금 받으려면 성금 보증 보험 끊어달라. 끊어주는 만큼 내가 돈 지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업체가 못 끊어줘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 조금 받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성금 지급 보증을 하려면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금 보증이라는 것은 시공사를 대신해서 공사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대신해서 반환 채무를 지는 거예요.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도급계약서 그리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신용이 부족한 시공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계약금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세요. 받고 싶은 만큼 주겠다고 하세요. 큰 소리 빵빵 치세요. 대신 성금 나가는 만큼 보증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간단합니다. 성금 보증 못 끊어주는 시공회사하고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공회사가 성금 보증 이거 주저주저 하면 계약 안 합니다. 간단하죠? 위 사기 사례에서도 공사 대금의 80%를 지급한 게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성금 보증 보험을 안 끄는 게 문제예요.
정리하면 기성금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공회사가 계약금 안 받고는 시공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다. 줄게. 달라는 대로 줄게. 대신 받고 싶은 만큼 선금 지급 보증서 끊어줘. 선금 지급 보증을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대신 채무를 이행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건설공제조합이 아니라 서울보증에서 선금 보증을 해준다라고 시공사가 얘기를 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 보증을 못 끊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회사는 압류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시공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영공사를 할 때, 부분공사, 벽돌을 쌓거나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공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은 선금 보증의 한도가 있어요. 보증금 한도. 한 5천만 원 이상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금 지급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